오늘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발표 후 온라인 질의응답대 모아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의미가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감염병 뉴 노멀 시대라는 괴롭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연구원은 3월 초부터 포스트 코로나 연구 TF를 구성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 12명이 함께 참여하는 융합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는 크게 서울시 방역 모델과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전략, 그리고 탄력적 도시 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과 같은 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감염병과의 전쟁 최전선에서 싸워온 의료진들의 피나는 노력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서 세계 모범이 되어왔습니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세계의 표준을 만드는 전략으로 5가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방역 모델의 표준이 된 서울, 시민을 살리는 경제 방역의 표준도시 서울, 사회적 불평등에 대항하는 표준도시 서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전환을 선도하는 표준도시 서울, 그리고 국제연대의 중심이 되는 그런 표준도시 서울. 이는 세계적 표준도시로서 서울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서울시 방역 모델과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의 특징을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접촉자 추적, 그리고 광범위한 검사, 신속한 대응, 효율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이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사업은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중보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에 대해서 위험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요. 서울시에 있는 공공과 민간 병상을 모두 통틀어서 병상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것과 관련된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종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방역 안전 조직의 수요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시설 분야 중심으로의 업무 연속성 계획을 행정 프로세스로 확대 운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민간 통합 위기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선 도시간 보건기구의 창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전략 분야는 크게 소상공인, 산업, 일자리의 3가지 분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분야의 첫 번째 추진 사업으로는 공공의 역할 강화로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지원 내용의 단일화 및 연체료 면제 확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책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창구를 현행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전 금융권으로 확대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지방세 감면 확대를 제안합니다. 국가 재난사태에 대비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방세 조례 감면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한 상인들에게는 지방소득세를 인하하고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한 건물주 대상으로 재산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밸류체인 강화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제안합니다. 스마트 신산업의 지속적 육성과 전사적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바이오 관련 클러스터와 언택트 이코노미 관련 산업의 육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업종별 디지털 전환 교육 등 노동자 전환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전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 노동계좌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시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산재보험 직접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와 감염병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을 제안합니다. 도시는 사실은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또 개선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쭉 거쳐왔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간 구조, 또 이동권 안정성을 대응하는 대중교통 체계, 그리고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 세 가지 분야의 9개 사업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2040년을 계획으로 한 서울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을 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미래 서울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의견들, 전문가 의견들을 좀 받아서 보완해서 이번에 20년 그 장기 계획에도 한번 반영해서 법적인 추진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 개의 주제 발표가 끝났습니다. 바로 온라인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국가 간 보건기구가 아니라 도시 간 보건기구 창설 인재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국가 중심의 그 국제보건 질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WHO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높아지는 것도 보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한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해결을 보면 도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도시들 간의 연대와 협력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도시 간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또 자금이 있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2억 원 미만의 그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패러다임 변화 하에서 산업 분야의 기회는 어떤 게 있고 위험 요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핵심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홈코노미라든지 또는 비대면 경제라든지 오토 플랫폼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 인터넷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은 산업 내 그리고 산업 간의 다양한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창출되어서 스타트업이나 기업들한테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이 제공된다는 것일 수 있고요. 위험 요인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약한 단순한 노동집약적 업종이라든지 또는 저숙련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서울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서울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책 연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